2021년 청소년 상담사 2급 상담 연구 방법론의 기초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기억,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니은,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이다. 디귿,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이다. 옳게 짝지어진 것은 4번의 변조, 표절, 위조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판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모두 연속변수여야 한다. 2번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와 선형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3번 독립변수들의 분산은 서로 동일해야 한다. 4번 각 독립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라야 한다. 5번 판별 분석으로 도출된 판별 함수는 개별 관측치들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를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판별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연속변수가 아닌 비연속변수, 즉 이산형이어야 합니다. 독립변수는 연속변수가 가능하지만 종속변수는 집단으로 구분되는 범주형 변수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자료 분석 과정이 개방 코딩, 추코딩, 선택 코딩으로 진행되는 연구 방법은 1번 근거이론 연구, 2번 코호트 연구, 3번 사례사 연구, 4번 패널 연구, 5번 동향 연구. 정답은 1번의 근거이론 연구입니다.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로 자료에서 이론을 도출해내는 연구 방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데이터를 개방 코딩으로 처음 분석한 뒤 추코딩으로 범주를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선택 코딩으로 중심 개념을 도출해 나갑니다. 2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진실험 설계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시계열 설계, 니은 솔로몬 4집단 설계, 디귿 통제집단 사전 사후 설계, 리을 통제집단 사후 설계. 진실험 설계에 해당하는 것은 솔로몬 4집단 설계, 통제집단 사전 사후 설계, 통제집단 사후 설계입니다. 기억의 시계열 설계는 반복적인 측정을 통해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준실험 설계에 해당합니다. 니은의 솔로몬 4집단 설계는 사전 검사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2개의 실험 집단과 2개의 통제 집단을 사용합니다. 디귿의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해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변화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니을의 통제 집단 사후 설계는 사전 검사를 생략하고 사후 검사만을 실시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의 니은, 디귿, 니을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상대 적합도 지수만으로 묶인 것은 기억 CFI, 니은의 GFI, 디귿의 NFI, 니을의 RMSEA, 미음의 TLI. 정답은 3번의 기억 디귿 미음입니다. 니은의 GFI와 니을의 RMSEA는 절대 적합도 지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 적합도 지수만으로 묶인 것은 CFI, NFI, TLI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양적 연구 논문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선행 연구 결과를 인용할 때 출처는 편의에 따라 생략한다. 선행 연구 결과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2번 연구의 완결성을 위해 연구의 제한점은 기술하지 않는다. 연구의 제한점을 기술하는 것이 연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3번 연구 가설과 연구 모형은 반드시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연구의 성격에 따라 가설만 제시되거나 모형만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4번 연구 가설의 지지 여부는 실증 분석 결과를 통해 제시된다. 4번은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5번 결론에는 연구 방법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결론 부분은 연구의 요약과 주요 발견 그리고 시사점 등을 기술합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유사실험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피험자를 무선 할당한다. 2번 진실험 설계에 비해 외생 변수의 효과를 통제하기 어렵다. 3번 실험실 상황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독립 변수를 조작해 연구하는 설계이다. 4번 진실험 설계에 비해 내적 타당도 확보가 어렵다. 5번 비동질 통제 집단 설계가 유사실험 설계에 속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유사실험 설계에서는 피험자를 무선 할당하지 않습니다. 무선 할당은 진실험 설계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며 유사실험 설계에서는 피험자의 무선 할당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됩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 대하여 지켜야 할 연구 윤리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구 기간 중 획득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2번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보호자의 동의로 본인 동의를 대신한다. 3번 연구 기간 중 연구 참여를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4번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를 알린다. 5번 연구 참여에 따른 잠재적 위험에 대해 알린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연구할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자인 본인의 동의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본인의 동의가 없이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어긋납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실험 설계 중 집단 내 설계로만 묶인 것은 1번 솔로몬 4집단 설계, 교차 설계. 2번 요인 설계, 라틴 정방형 설계. 3번 교차 설계, 요인 설계. 4번 교차 설계, 라틴 정방형 설계. 5번 요인 설계, 솔로몬 4집단 설계. 솔로몬 4집단 설계는 집단 간 설계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포함한 4개의 집단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집단 내 설계가 아닙니다. 요인 설계는 집단 간 설계와 집단 내 설계 모두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 내 설계로만 묶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교차 설계는 집단 내 설계로 모든 참가자가 여러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측정되는 설계입니다. 즉 동일한 피험자가 여러 조건에 노출되어 측정이 됩니다. 라틴 정방형 설계는 집단 내 설계 중 하나로 피험자가 여러 조건에 순차적으로 노출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따라서 집단 내 설계만으로 묶인 것은 4번의 교차 설계와 라틴 정방형 설계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F분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F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항상 양의 값을 갖는다. F분포는 항상 양의 값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분산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음수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2번 분포의 모양이 자유도에 따라 달라진다. 자유도가 작을수록 분포는 비대칭이고 자유도가 커질수록 정규 분포에 가까워집니다. 3번 분포의 모양이 항상 좌우대칭이다. F분포는 좌우대칭이 아닙니다. F분포는 비대칭적이며 특히 자유도가 작을 때 더욱 비대칭적이 됩니다. 4번 자유도가 커지면 정규분포에 근접한다. 자유도가 커질수록 F분포는 정규분포에 가까워집니다. 5번 두 개의 표본 분산이 사용되기 때문에 두 개의 표본의 자유도가 있다. F분포는 두 개의 표본 분산의 비율로 계산되며 두 개의 자유도를 갖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의 분포의 모양이 항상 좌우대칭이다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이 모두 해당되는 연구 방법은 한 개인이 삶에서 경험한 것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전개한다. 주요 자료는 연대기적 형식의 일련의 사건 또는 행동에 대한 음성 또는 문서 텍스트이다. 물리적 공간인 장소가 연구 전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고려돼야 할 요소이다. 1번 코트 연구, 2번 패널 연구, 3번 내러티브 연구, 4번 근거이론 연구, 5번 구조방정식 모형. 정답은 3번의 내러티브 연구입니다. 내러티브 연구는 개인의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며 이 자료는 보통 텍스트나 음성 기록의 형태를 가집니다. 또한 특정한 장소나 상황에서의 개인 경험을 중시하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 역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3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연구의 패러다임이 다른 것은 1번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지 않음, 2번 비구조화된 질적 자료의 수집, 3번 현상학적 인식론, 4번 특정 현상에 대한 해석이나 의미의 차이 이해, 5번 대표성을 갖는 크기가 큰 표본의 활용. 5번은 양적 연구의 특징입니다. 양적 연구에서는 대표성을 갖는 큰 표본을 사용하여 결과를 일반화하려고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질적 연구의 특성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섭씨 온도는 등간 척도의 예이다. 2번 20도씨는 10도씨보다 2배 뜨겁다고 할 수 있다. 3번 비율 척도는 절대 0점을 가지고 있다. 4번 하나의 특성을 여러 가지 척도로 측정할 수 있다. 5번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로 측정된 변수들은 모두 회귀 분석의 종속 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등간 척도에서는 두 값의 비율이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20도씨가 10도씨보다 2배 뜨겁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비율 척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39번 문제입니다.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가설은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잠정적인 진술이다. 니은, 연구 가설은 연구자가 주장하려는 가설이다. 디귿, 대립 가설은 상호 대립하는 요소를 지닌 모순적 진술이다. 니을, 연가설은 통계적 검증의 대상이 되는 가설이다. 디귿의 대립 가설은 연구자가 주장하려는 가설로 실험이나 연구에서 입증하려는 가설입니다. 이는 귀무가설과 대립되는 가설이지만 모순적 진술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은 3번의 기억, 니은, 니을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표집 방법과 그 방법이 속한 유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할당 표집, 확률 표집. 할당 표집은 비확률 표집입니다. 특정 기준으로 표본을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2번 군집 표집, 비확률 표집. 군집 표집은 확률 표집입니다. 모집단을 여러 개의 군집으로 나누고 그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3번 편의 표집, 확률 표집. 편의 표집은 비확률 표집입니다. 연구자가 편리한 대로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4번 판단 표집, 비확률 표집. 판단 표집은 비확률 표집이 맞습니다. 연구자가 판단에 따라 표본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 설명은 옳은 연결입니다. 5번 층화 표집, 비확률 표집. 층화 표집은 확률 표집입니다. 모집단을 층으로 나눈 후 각 층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의 판단 표집, 비확률 표집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사후 비교 검정 방법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튜키 검정은 사후 비교 검정 방법 중 하나로 여러 그룹 간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는 데 사용됩니다. 쉐페 검정은 사후 비교 검정 중 하나로 다중 비교에서 보수적인 접근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콜모그로프 검정은 정규성 검정 중 하나로 데이터가 특정 분포를 따르는지 검증하는 방법으로 사후 비교 검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스의 M 검정은 다변량 통계 분석에서 분산, 공분산 행렬이 동일한지를 검증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 또한 사후 비교 검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던컨 검정은 사후 비교 검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룹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사후 비교 검정 방법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3번의 튜키 검정과 쉐페 검정입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다음 분산 분석 결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A는 20이다. F값은 집단 간 평균 제곱을 집단 내 평균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따라서 A는 20이 맞습니다. 2번 연가설은 뮤1, 2, 3가 같다. 분석에 사용된 집단의 수는 4개입니다. 그래서 뮤1, 2, 3, 4가 같다라고 기술해야 합니다. 3번 분석에 사용된 사례의 수는 31이다. 27인 집단 내 자유도와 집단의 수인 4를 더하면 총 사례 수는 31이 맞습니다. 4번 분석에 사용된 집단의 수는 4개이다.
집단 간 자유도가 3이라는 것은 집단의 수가 4개임을 의미합니다. 5번 분석 결과 유의 수준 0.05에서 0가설은 기각한다. 유의 확률이 0.000이므로 유의 수준 0.05에서 0가설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과학적 연구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객관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2번 타당한 근거를 통해 결론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3번 조건과 과정이 같으면 동일한 결론을 얻어야 한다. 4번 기존에 확립된 이론은 수정되지 않아야 한다. 5번 자료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한 것이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과학적 연구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발견에 따라 기존의 이론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가 있습니다. 44번 문제입니다. 다음 값들 중에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기 위한 표본의 크기를 계산할 때 필요한 값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모집단의 표준 편차 또는 추정치, 니은 신뢰 수준에 따른 Z 통계값, 디귿 허용오차.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기 위한 표본의 크기를 계산할 때 필요한 값들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 또는 추정치, 신뢰 수준에 따른 Z 통계값, 허용오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 선형 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변동이 총 변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이라면 결정계수 R제곱의 값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에서 결정계수 R제곱은 총 변동 중에서 회귀 모형에 의해 설명이 되는 변동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때 총 변동은 회귀 모형에 의해 설명된 변동과 설명되지 않은 오차 변동으로 구성합니다.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오차 변동이 총 변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회귀 모형에 의해 설명된 변동은 4분의 3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결정계수 R제곱은 5번의 4분의 3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가설 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종 오류는 영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는 오류이다. 2번 이종 오류는 영가설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택하는 오류이다. 3번 일반적으로 일종 오류보다 이종 오류를 더 심각한 오류로 간주한다. 4번 영가설이 참이 아닐 때 이를 기각함으로써 올바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의 정도를 통계적 검정력이라고 한다. 5번 일반적으로 일종 오류의 확률이 작아질수록 이종 오류의 확률은 커지고 통계적 검정력은 작아진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종 오류를 더 심각하게 간주합니다. 일종 오류는 영가설이 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하는 것으로 실제로 없는 효과나 차이를 있다고 판단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구성개념 타당도에 해당하는 것들로 바르게 묶인 것은 1번 내용 타당도, 예측 타당도, 2번 수렴 타당도, 동시 타당도, 3번 예측 타당도, 판별 타당도, 4번 동시 타당도, 내용 타당도, 5번 수렴 타당도, 판별 타당도. 정답은 5번입니다. 구성개념 타당도는 측정 도구가 실제로 측정하려는 이론적 개념을 얼마나 잘 측정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구성개념 타당도에는 수렴 타당도와 판별 타당도가 있습니다. 수렴 타당도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으로 얻은 측정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판별 타당도는 서로 다른 개념들을 측정했을 때 얻어진 결과 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48번 문제입니다. 크롬바 알파 계수는 다음 중 어떤 종류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것인가? 1번 문학 내적 일관성 신뢰도, 2번 재검사 신뢰도, 3번 동형검사 신뢰도, 4번 반분 신뢰도, 5번 유사검사 신뢰도. 크롬바 알파 계수는 문학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는 설문지나 테스트에서 여러 문항이 동일한 개념을 얼마나 일관되게 측정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실험 설계에서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역사적 사건, 2번 성숙 효과, 3번 주효과, 4번 선발 편향, 5번 통계적 회귀.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의 주효과입니다. 주효과는 실험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를 의미합니다. 이는 실험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50번 문제입니다. 관찰 시점이 관찰 대상의 행동이 일어나는 시점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관찰법을 분류한 것은 1번 자연적 관찰과 인위적 관찰, 2번 공개적 관찰과 비공개적 관찰, 3번 체계적 관찰과 비체계적 관찰, 4번 직접 관찰과 간접 관찰, 5번 인적 관찰과 기계적 관찰. 정답은 4번의 직접 관찰과 간접 관찰입니다. 직접 관찰은 관찰자가 실제로 행동이 일어나는 시점에 그 행동을 직접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간접 관찰은 관찰자가 실제 행동이 일어난 후에 그 결과나 기록을 통해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